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쉬어서 듣는데 불편하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진도는 유교를 문화로 본다면은 유교 문화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이제 공자의 집대성하신 공자의 학문인데, 공자의 학문과 공자의 언행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를 그래서 한유진에서 논어를 강의를 안 하고 어디서 하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자청을 해서 사실은 무슨 강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니까, 그러면 또 그럴수록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국보는 못 돼도 군보는 됩니다. 논산군 군보는 되니까. 논산군 출신이에요. 논산군 가야옥면 출신이라 기역자를 미은자로 바꾸는 정도는 되니까. 사실은 유교의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은 주역인데, 사실은 전공은 저는 주역을 평생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역시 쉽고 단문으로 되어 있고 한 문장 한 문장 떨어져 있어서, 맹자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고 한 챕터가 내용이 길어서 그걸 한 시간에 하거나 또는 2시간에 못할 그러한 내용들도 많아요. 근데 이 논어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얘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데도 편리하고, 그래서 진도를 중간에 들으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논어를 택했습니다. 오늘은 21장 이 교재로는 31페이지 그렇죠? 권이 하기가 제1이고, 그 다음에 위정편 21장을 22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21장에서 보면 후기 위공자왈 자는 어찌했자 해 불의정 이신이 있고 어찌 정치를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서운 효혼적, 서는 여기서 서경을 말하는 거예요. 전이라고 후에는 전이라고 합니다만 서경이죠. 서경에 이르는 효도, 효인적. 교수님 죄송하지만요, 이게 무 말하니까 목에 쏘가 더 들었어요. 그 효라고 하는 것을 정치 얘기를 하는데 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효도라고 한다는 것은, 효도라고 하면 우우 형제하며, 형제야. 이건 버두자예요. 버두자. 붕할 때 버둥자하고 버두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우 형제하며, 형제에게, 여기 우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대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친구 대하듯이 사랑하는 것을 우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애가 좋다 할 때는 그 이 우자에다가 버두자에다가 사랑했다 했습니다. 버처럼 사랑하는 게. 형제간에 우애를 해서 시여 유정이라하니, 정치에 유정, 정치함에 그것을 시행해 나간다 하니, 시역 위정이니, 이 또한 정치를 함이니 해기위 위정이리오. 어찌 위정을, 이거 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어, 정치함을, 하위자는 부자가 들어있는데 앞에 글자는 동사로서 위정을 하겠는가, 일부러 위정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효도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건데,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 효도하고 우애하면 그것은 집안이 잘 다스려진다.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나라의 정치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따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정치하겠다, 정치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게 바로 가정에 대한 정치다. 교제가. 그 다음에 22장을 공자 말씀하시기를,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니무신이면, 사람이면서, 말이 있다는 의미면서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신이면, 없을 무자, 믿을 신자, 믿음이 없으면, 신의가 없으면 부지기가약해라. 그 올바른 것을, 올바른 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그 믿음이 바로 정치나 또 가정윤리나 모든 것에 가장 핵심적인 부위가 되기 때문에 무예하며 큰 수레에 멍에 채잡이, 멍에 예자인데요. 멍에 채잡이가 없으며 소거 작은 수레가 무월이면, 이건 멍에 거리 다 같이 멍에에 딸린 건데, 말하자면 월이 얘보다 조금 작은 규모요, 힘을 덜 받는 그러한 멍에를 묶어서 그 무게 걸음을 해서 그걸 끌고 가는 걸 하게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수레에 있어서 멍에 이런 말하자면 고정시켜서 매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 없이는 어떻게 행지제약이요, 수레가 갈 수 있으리요, 이런 얘기. 어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수레의 멍에가 중요하듯이 사람에 있어서의 믿음, 신의,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
자장이 묵은 10세를 가지야 있고 자장이 묻기를 10대, 이게 세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10대조 할아버지, 10세 손,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밑으로 해칠 때는 세라고 하고 위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대라고 그래서 대불급신 뭐 이렇게 해서 대는 하나 자기 얘기는 자기 단계는 빼기 때문에 대가 하나 적은 거고 10세는 자기까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0대라고 하면 여기 1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세대 이 세대의 세자도 우리가 보면은 이게 30 한 세대가 30년이다. 요거 30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세자는 우리가 이거를 인간세라고 하는데 요것은 편의상 요걸 이어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구부려서 글자를 모양을 만드는 거지. 이게 3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이니까 10세면 300년이겠죠. 그러니까 묻기를 10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뭐 미래의 10대 후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장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은인어 하래하니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절에서 원인이 되었으니 소손익을 가지하며 덜고 더함을, 그러니까 가감을 통해서 가감한 바를 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앞에 세대의 그런 제도나 예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가감을 해서 다음 세대의 그 제도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나라에서 하나라의 앞에 하나라죠. 그래서 이거는 하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순서가 공자님 시대에 과거는 역시 하은주거든요. 공자는 주나라의 후기, 말하는 봉건 질서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러한 춘추시대. 춘추시대는 어떤 왕조나 임금에 대한 의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춘추, 그것이 나중에는 이신벌군하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그러한 말하자면 전국시대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공자가 사셨던 시대고 전국시대는 맹자가 살았던 시대죠. 엄밀하게 뭐 춘추와 그 다음에 전국을 몇 년도 BC 몇 년도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세대가 이어지는 세대를 춘추 전국시대다. 근데 왜 춘추라고 했을까요? 봄춘자하고 가을춘자. 춘추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봄은 모든 생명을 말하자면 구별 없이 생명의 탄생, 생명의 말하자면 자라남, 이러한 사랑의 계절이고, 그 다음에 가을은 하나의 심판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건데, 그 어원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공자가 쓰신 책 중에 춘추시대, 춘추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춘추는 이제 그 당시에 하은주 이렇게 내려오는 역사를 특히 주나라의 그 애공 시대까지 은공 원년에서부터 애공 14년까지의 그 역사를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공자가 쓰신 거예요. 공자는 뭐를 창작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을 정리하시고 이거를 말하자면 정리해서 후세에 물려주셨는데 춘추는 사마천이 작춘추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찬주역, 주역은 도울찬자, 찬주역, 그 다음에 산시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작춘추, 이 공자의 업적이에요. 공자가 말하자면 문명의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의, 대의 정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가을을 맞이하여 심판을 받는 그러한 정신을 춘추 큰대자 오르래자 춘추 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올바른, 아주 정의로운 춘추 대의 정신, 춘추 대의에 맞추어서 은공원년에서부터 애공 14년까지를 노나라 역사를 정리하신 게 바로 이게 춘추다. 그것은 대의 정신이에요. 대의 정신, 춘추 대의 정신이다.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가 애공시대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요 춘추라고 하여 정리하신 걸 가지고 이 시대를 춘추시대다 이렇게. 사실은 춘추를 지을 때부터 이제 춘추시대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주나라 초기는 물론 이러한, 이건 뭐냐면 포상과 폄하, 호평,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심판을 하는 그러한 춘추 호평의 정신을 춘추 대의 정신이라고 한다. 큰 대자, 오르르 자. 그러니까 이 춘추 시대를 살으신 공자에 의해서 춘추가 지어짐으로 해서 비로소 말하자면 역사의 심판을 사관이 역사를 평가하는 사관이 후세에 그 지난 역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 어떤 도의 정신과 어떤 호평에 그런 상을 주고 또는 그다 폄하시키는 이러한 기준을 가진 자라야 비로소 춘추 대의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춘추 대의에 의해서 쓰여진 그러한 공자의 저술 춘추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마저도 무너져가지고 대의 정신이 무너지고 그냥 모두가 내가 왕이다 해서 말하자면 전국이, 그러니까 봉건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노나라를 이렇게 노나라 관련됐지만, 이게 춘추 전국시대에 오면 노나라 같은 나라는 없어져 버렸죠. 망했죠. 진초연제, 한위조, 뭐 이렇게 해서 육국이 이렇게 중국 천하를 말하자면 각축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지러운 세상에 맹자는 왕하기 쉽다. 정치자라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주고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왜 왕노릇을 못하느냐. 그렇게 맹자가 얘기를 하고 그러한 바탕도 얘기해서 사실은 맹자책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전국시대, 그래서 뭐 진초연제, 연나라, 제나라, 그 중에서도 제나라가 제선왕 뭐 이런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요 이전의 시대가 하은주 시대다. 근데 지난 처음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처럼 순임금이 세운 우나라가 이 하나라 이전에 존재했다. 근데 후대에 중국에서는 우를 무시했어요. 우나라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은주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고고학적인 출토품에 의해서 우나라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의 말하자면 유화문명, 홍산문화까지도 이렇게 밝혀짐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역사를 날조하고, 그 당시는 문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우하은주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운나라가 이제 순임금은 우리 동이족이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또한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이 우하은주는 동이족과 서이족이 말하면 교체해서 중원을 지배하던 시기다. 근데 그 문명 중에서 우리는 그 도덕적 문명은 순임금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자를 통한 갑골문을 통한 문자의 문명을 열은 것은 은나라예요. 이 하나라는 하우라고 하는 운임금이 9년 치수를 했다가 말하자면 중국에 9년 동안 장마가 져서 그 치수를 한 그 업적으로 말하자면 이 운임금의 자리를 말하자면 선양을 받았는데, 그 이제 자기 자손에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세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나라가 문명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은나라도 물론 그 동서의 민족이 어떤 교차로 중국을 지배했지만, 중국을 주도했지만, 은나라는 역시 하나라의 제도를 많이 가감을 했다. 가감. 거기다 보태기도 하고 거기서 뺄 것은 빼는 거예요. 제도예요, 제도. 예라고 하는 것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례에서 하나라예에서, 여름예가 아니고 하나라예예요. 하나라예에서 은나라가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졌고, 그러니 소손익을 가감한 바를 가히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것이 이어지고 어떤 것은 버려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는 은나라의 제도를 거기서 제도에서 말하자면 가감을 해서 예절이나 제도가 형성되었으니까 은인어 주인어 을레아니. 주나라의 제도는 은나라의 제도에서 가감, 더해지고 빼지고 해서 가감, 손익이라고 하는 건 가감이에요. 가감. 더해지고 보태지고 빼지고. 그 제도에 가감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니 기혹 계주자면 그 혹 주나라를 계승한 자를 가정한다면 수 100세라도 가지라. 비록 100대라도 그 제도의 가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걸 대강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00세도 할 수 있다. 10세를 물었는데 100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비기괴이 제지 첨야오. 그래, 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자면 귀신 귀자인데 말한 제사 지낼 때 지내는 그러한 정식 신이 아니고 신이 차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음귀적 현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신의 천도의 신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한 부분을 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귀자가 바로 이 귀자고, 신자는 이제 신과 귀가, 신은 긍정적이고 천도의 어떤 공정함, 이러한 큰 정도의 변화, 정도의 변화를 주관하는 그러한 것이 신이라고 한다면, 이건 음귀, 음침하고 귀에 부정적인 것을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양이라고 한다면 귀는 음이에요. 음귀, 양신. 이제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음귀, 그 음귀를 제사 지내는 말하자면 음귀가 아닌 것을, 그것도 아닌 아주 아무 근거 없는 그러한 세계, 정신 세계, 그것을 제사 지내는 것, 그 귀가 아닌 것, 귀도 아닌 그러한 것을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신에 대한 아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첨 첨자예요. 그러니까 귀도 아닌 아주 허무맹랑한 것을 제사 지내는 것은 바로 이건 아첨이에요. 첨이고, 견의 불이 무용이 아니라, 말씀은 이것을 하시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겠죠. 의를 보아서 함을 하지 않는 것, 의를 보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무용이다,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교에서의 용기는 뭐냐면 의로운 일을 보고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유교의 의리 사상이. 견의불이 의를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기가 없는 것이다. 용기가 아예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정편에 24장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조금 읽고 좀 정리를 다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17장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장부터 공자 말씀하시기를 주와 너에게 아는 것을 가르쳐 주게 줄 것인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참 알미다. 모르는 걸 아는 체 하는 것은 그건 알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장이 갈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녹을 추구 녹을 먹고자 하는 그 국록을 먹고자 벼슬을 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는 구하다는 얘기죠. 구하고자 한대 어떻게 하면 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담은거리요 많이 들어서 의심나는 것을 줄이고 신은 기여즉 과우며 말씀을 삼가하고 하여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허물이 적어지며 그 이제 고한 귀절이고요. 그 다음에 다문해서 다견 권태요 신행 기여즉 과회니 보는 것을 많이 보아서 그러니까 관찰을 많이 해서 위태롭고 독단적이고 자기 자신의 잘못 아는 지식 이것을 오류를 줄여가서 신행 기여즉 그 나머지를 삼가하여 행동을 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고 원망이 없고 후회가 없으면 바로 이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녹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것을 중요시한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거리하고 다견권태하고 그 다음에 신원기여하면 원망을 덜 사게 되고 그 다음에 행실을 삼가하면 보는 것을 많이 보아서 독단에 빠지는 것을 줄이면 이러면 후회할 일이 적어지니 언과 우요 말에 원망을 사지 않고 원망이 적고 행과 회면 행동에 후회할 일이 적으면 녹제 기중이니라 그 안에 하나의 말하자면 국록을 먹는 그러한 길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뭐 과거 시험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격을 갖춘 자가 말하자면 녹을 먹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애공이 물어 말하기를 하위적 민복이니고 어찌하면 백성이 복종하리까. 애공은 노나라의 말하자면 공이니까 군주니까 노나라의 군주니까 공자와 활동은 자활이 아니고 대활로 했다. 대자가 왜 들어갔냐 이걸 아시면 공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거직 조저왕즉
민복하고, 이 거라고 하는 것은 그 거용한다, 채용한다 이런 말을 옛날에는 거용이라고 했다. 과거라고 할 때는 과목을 가지고 채용을 한 거고, 그 지방에 어진 사람이나 또는 관료를 해치는 사람이 추천을 하면은 천거가 되고, 이제 요즘은 이 거자를 어디 쓰냐면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겠다라고 해서 가릴 선자 선거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선자에다가 이 거자를 씁니다. 골라서 지도자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말하자면 거용해서 써서, 이 왕자는 구불왕자예요. 구불왕자. 그러니까 구부러진 사람, 정직의 반대죠. 그러니까 정직의 반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위에다가 둔다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면,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마에 말하자면 감복이 되어서 불정직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써서 거짓된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게 조자는 착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손수변에 쓴 예석자, 그래서 불조자다. 그래서 말하는 부정직한 사람 위에 둔즉,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을 하고, 그 반대로 부정직한 사람을 들어쓰고 정직한 사람을 그 아래다가 내바친다면, 고책자는 조건절 한다면 이러니 조건절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민불복이니라, 백성이 따르지 않느니라. 그 다음에 개강자가 묻기를 사민경충이 권호되, 백성들을 풀임에 있어서 공경하고 충성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권면하고 권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왈 임지장적 경하고, 어떠한 무슨 일에 임할 때, 여기서는 백성에 임하는, 백성의 가다를, 백성을 대할 때 이런 얘기예요. 아주 정직하고 또 의젓하게 하면 공경하게 되고, 그 벼슬아치나 그 지도자를 공경하게 되고, 효자적 충하고, 그 지도자가 또 효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효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윤리지만 이게 이제 사회윤리의 기본이죠. 유교에 있어서, 유교 사상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는 자효고 아부와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효를 먼저 썼지만 부자유친에 말하자면 하나의 의무, 부모 자식 간의 의무사항은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는 거. 이게 이제 부자 자유예요. 그러니까 효자라는 얘기는 바로 부자유친의 근본이 되는, 모든 윤리나 철학의 근본이 되는, 유학의 근본이 되는 효자하면
그러한 효자를 하는 사람은 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백성에 또 충성을 하고 거선이 교불능적 여기도 똑같이 착한 사람을 거용해서 들어써서 교불능 불가능한 사람을 가르친 즉 이게 바로 권장하는 일이다. 다른 게 아니라 권장 뭐 저 사람 못할 거야 이렇게 하고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들어서 쓰고 전가하고 또 가르침을 불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 바로 그것이 권면 거기에 자동으로 따라서 잘 나라 일에 또 사회에 그렇게 권장이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호기위 공자왈차 여기 이제 오늘 한 건데요. 여기 17장부터 16장부터 할까요? 자왈 공우 이단이면 사해야이니라. 이단에 전공을 하면 이단에 몰두하면 이것은 해로운 일 뿐이다. 이단은 바로 올바른 진리가 아닌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을 전공하면 이거는 주어가 이것은 해로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16장부터 20장까지 읽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6장 사왈 공호이단이면 시작. 자왈 공호이단이면 사해야이니라. 자왈 유아 회여 지지문정 지지위 지지요 지지아니라. 자장이 하갈로 간대 자왈 가문 버리려 신은 기여져 와우면 타견 볼테오 신행 기여져 와회니 원과 우하며 행과 회면 녹제 기주문이라. 애공이 문활하위즉 민복이 믿고 공하대활 거직 조정왕즉 인복하고 거왕 조정직증이 불복이니라. 개강자문 자민 정충이권 호대여지하니고 자활인지 장득경하고 효자이 충하면 거선이 교불능력 권이니라. 쉬었다 하겠습니다.